넘어가 볼까요? 네. 제가 아까 그 애니메이션에 노미네이트된 스파이더맨을 드디어 봤거든요. 아, 좋겠다. 전 보고 싶은데 네. 제가 영화를 보는 시간이 되게 늦잖아요. 밤이시잖아요. 그때 보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제가 영화를 보는 시간이 보통 이제 12시에서 2시 사이에 시작하는 영화를 보는데 네. 제가 사실 선택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쵸.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 이제 하고 있는 극장이 별로 없고 하더라도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니까 저는 뭐 갔고요. 네. 진짜 재밌어요. 음, 너무 신나고 음, 진짜 쿨하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왔는데 평행 우주에 존재하는 여러 명의 스파이더맨에 대한 이야기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우리가 따라가는 주인공이 이 흑인 소년 마일즈 모랄레스라는 소년이고 이 영화에서 재밌는 거는 흑인 소년이 스파이더맨이 된다고 해서 처음에 제작에 들어갈 때부터 몇 년 전에 좀 화제가 됐었고 네, 맞아요. 사실 그런 면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 영화 안에서는 그거에 진짜 아무런 그 강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스파이더맨 중에 한 명이고 또 평행 우주니까 더욱 그럴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평행 우주 안에 다른 스파이더맨에는 여자애도 있고 일본 애니메 주인공도 있고 3, 40년대 느와르의 흑백인 스파이더맨도 있고 그건 참고로 재밌네. 니콜라스 케이지가 목소리 연기를 아, 하는데 진짜요? 네. 그래서 막 나치를 죽이는 게 취미지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식 카툰에서 나온 돼지가 하는 스파이더맨이 있어요. 그래서 걔는 피터 파커가 아니라 피터 포커예요. 아, 재밌다. 그런 거 재밌네요. 네, 그래서 진짜 다른 스파이더맨들이 다 모이니까 이 흑인 소년이라는 게 너무 별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의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에도 또 사실 스파이더맨은 브루클린에서 자라는 뉴욕 소년이잖아요. 그런 점은 그대로 있고 거기에 이제 흑인 소년이라는 색깔을 더해서 그 캐릭터가 움직이는 모습이나 아니면 그냥 듣는 음악 혹은 하는 취미 이런 것들이 되게 이 흑인의 특히 뉴욕 도시에 사는 흑인 소년의 모습 같은 걸 잘 녹여낸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좀 재밌었고 또 하나는 스파이더맨이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도시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히어로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일단은 고층 빌딩이 있어야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애고 다른 스파이더맨들은 막 국제적으로 막 행동하잖아요. 도시의 타잔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 도시가 되게 중요한데 이 뉴욕이라는 공간을 굉장히 정말 멋있게 그려냈어요. 이게 막 고담처럼 막 범죄의 온상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환상의 도시 이런 것도 당연히 아니고 삶의 공간인데 또 되게 현대적이고 이 만화의 톤에 맞게 또 되게 팝한 구석이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이걸 정말 도시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린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줄 때가 있어서 보면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음악이 좋아요. 사실 좀 유치한 힙합이긴 한데 전 되게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엄청 신나서 또 들썩들썩했다. 레토 이후로 두 번째 들썩들썩을 했다. 네. 좀 들썩들썩하고 앞으로는 뭐 일어날까요? 매직이랑 일어나세요. 저는 네. 일어나도 된다고 봅니다. 뒷사람한테 피해가 가니까. 그게 문제라고 저는 그게 문제라고 그래요? 생각해요. 다 같이 일어나야 돼. 콘서트장에서 일어나면은 뒷사람들 피해 안 가나? 콘서트장에서는 앉을 수가 없죠. 아니 근데 뭐 그거는 저는 일어나도 된다고 봅니다. 진짜로. 그래요? 네. 근데 이게 고려해볼게요, 문제는 다음에. 단체 간의 약속이 그렇게 인식이 안 돼 있다는 건데. 그렇죠. 일어나면 트위터에 올라온다니까. 뒤통수 찍혀가지고. 네. 근데 저는 그 관람 문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실은. 너무 엄숙한 거. 네. 왜냐면은 이게 굉장히 사실은 극장에 만든 관람 문화에 끌려가고 극장은 일단 청소하기 편해야 되거든. 왜냐면은 영화라는 게 어쨌든 간에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공동 관람 요소인데 이게 영화가 점점 핸드폰으로 보는 게 일상화되듯이 극장 관람도 점점 자폐적으로 저는 돼간다고 생각을 해요. 자폐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면 안 되고 얘기하면 안 되고 저는 뭐 약간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소음 좀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게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극장 간에 코드가 있으면 되는 건데 사실 그 대표적인 게 싱얼롱가 아니고 근데 극장에서는 사실은 돈이 안 되니까 그렇게 나누는 거를 볼 사람 다 모아서 봐야지 지금 돈이 될까 말까. 그래서
그게 뭐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은 아닌데 이상적으로는 사실은 저는 관별로 코드가 있는 게 맞다고 보고 다 퉁쳐가지고 그냥 양극화하면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사람이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개인이 이기적임을 떠나가지고 서로 좀 이해해주는 마인드로 사는 마인드가 있고 피해주고 피해받으며 사는 것과 서로 절대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사는 거네요. 네네. 미국이나 사실 우리나라 미국에 영향 많이 받았고 근데 반대로 미국은 극장에서는 좀 더 자유롭잖아요. 우리나라보다는. 그렇지도 전 않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네. 그래도 저는 확실히 압도적으로 좀 대화를 하거나 이런 거는 미국에서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좀 더 많이 꼽을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영화관에 가서 보면서 뭐 예를 들면 사실 사람들 복도 쪽에 앉는 거 좋아하잖아요. 뭐 몇 가지 그 신호들이 있어요. 옆 사람이 팝콘 먹는 거 싫어하고 음료수 소리 내는 거 싫어하고 뭔가 온전하게 사실 이게 욕망이랑 관련된 건데 영화를 보러 갔을 때 우리가 보러 가는 게 정말 뭔가에서 순전히 그 이야기와 이미지와 소리만 보러 간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사실 굉장히 만연하죠. 뭐 예를 들면 그거랑도 연결되는 것 같은 게 확실히 더 대중적인 영화를 보러 가면 그런 기준이 되게 낮아지는 게 느껴져요. 더 다양한 사람이 일단 오고 그냥 약간 더 이 영화를 즐기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영화를 막 한 풀도 놓쳐서는 안 돼.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게 저는 바로 그 얘기를 들으면 레드 플레이어는 그냥 생각나요. 그냥 엔터테인먼트로 봐가지고 신나게 즐기는 영화는 그렇게 봐도 되는데 막 내가 예술 영화 봐가지고 여기서는 얘기도 하면 안 되고 엄숙하게 막 좀 위험하다고 봐요. 그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너무 없는 사회인 것 같아요. 저도 앞사람이 안 떠들었으면 좋겠죠. 근데 그거랑 앞사람이 떠들어가지고 열받는 거랑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영화 보면서 얘기 좀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사실 그 선이라는 게 네. 되게 합의를 만들어내기 되게 어려운 거고 네. 특히 그쵸? 매번 거기에 새로 모이는 사람들끼리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제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네. 명확한 게 쉽긴 하죠. 떠들면 안 된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게 너무나 자의적인 선별로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 욕망에 되게 솔직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잠깐 보는 거는 괜찮고 핸드폰은 끄지 않아도 되고 진동으로만 해놓으면 되고 아니면 무음 정도로 해놓으면 된다는 사실 핸드폰 끄란 소리도 요즘 극장 중에 안 하는데 많잖아요. 다 진동으로 하라고 하죠. 네네네. 그게 그냥 그렇게 되면 이제 그냥 그게 관람 코드가 되는 거죠. 사실은 합리적인. 근데 그게 이제 핸드폰을 꺼내 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그리고 꺼내 보면 안 되고. 꺼내 보면 안 되는데 어. 핸드폰은 진동으로 바꿔달란 말은 사실 꺼내봐도 된다는 말이랑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아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끄지 않지만 핸드폰을 꺼내지 않는 사람인데 저에게는 차이가 있죠. 왜냐면 지금 요즘은 차이가 없는데 옛날에 이제 전화 올 곳이 있었을 때는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캐치콜 이런 게 없고 그냥 내가 이거를 왜 놓쳐야 되지? 전화가 왔다는 거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물론 뭐 진동이 울리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사실 이런 게 굉장히 모두에게 다 맞출 수는 없는 거고. 어디까지가 어느 바운더리까지가 허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그냥 내가 꼴 보기 싫은 게 싫은 쪽으로 지금 돼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외부에서 전화가 오는 거는 이 영화 영역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근데 내가 이 영화를 보면서 아 저거 너무 멋있다 라고 옆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이 영화의 영역 안에 있는 문제인 거예요. 저한테는. 저는 이게 나한테 방해되냐 보다는 그게 더 기준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근데 뭐 점점 근데 이 물결은 막을 수 없는 물결인 것 같아요. 이 점점 더 타인에 대해서 관용하지 못하는 문화. 특히 영화관에서 그거 되게 잘 보이는 건 것 같고 그리고 순전히 나한테 방해가 되냐 안 되냐로 결정되는. 그러면은 좋은 TV 사서 홈시어터 놓고 보면은 사실 이 사람들한테는 가장 이상적인 관람이 될 확률이 높다. 그냥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이제는 만연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젊은 세대로 갈수록 또 심하고요. 젊은 세대가 그런 거는 있죠. 젊은 세대일수록 뭐 저도 저의 부모님 세대보다 더 그렇고 약간 바운더리 같은 거에 더 민감하죠. 저는 뭐 사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아, 저도 이해는 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콰이어트 플레이스 아까 얘기할 때 잠깐 생각이 났었던 것 중에 하나는 숨 죽이고 이제 괴물이 오고 있는데 막 자꾸 옆에서 얘기하면 짜증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몰입을 깨기 때문인데 사실은 이제 영화를 아예 뭔가 몰입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해가는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그런 게 도움이 되는 영화도 분명히 있고 네. 아닌 영화도 있겠지만 네, 어려운 문제네요. 네. 어려운 문제고, 몰입 방해되면 당연히 기분 나쁘죠. 근데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몰입이 가장 중요한 가치도 아니고 영화를 볼 때 무슨 영화를 보냐에 따라서 무슨 상황이냐에 따라서 뭐 되게 다양한 코드가 필요한 건데, 지금은 그냥 어디로 흘러가든가 사람들은 대체로 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은 그거는 굉장히 자폐적인 관람 코드가 그냥 정답이고, 앞에서 지금 영화 보는데 떠든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매너 없는 사람이고 규정돼 있다고 봐요. 지금 사회 분위기에는. 특히나 대한민국의 극장 분위기는 돼 있다고 봐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싱울롱 같은 게 역으로 정극단적으로 생기는 건데, 물론 제가 그런데 안 가봐서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겠는데. 전 뉴스에서 본 적 있어요. 아, 뉴스에서 본 적이 계신가요? 그 뉴스에서 본 거는 전형적인 싱울롱관 아니고 왠지 연출됐을 약간 더 그런 것 같기도 했어요. 저렇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좀 화냈어요, 되게. 그래서 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좀 요즘 이거 되게 위험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왜 이게 생각난 건지 모르는데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었네요. 제가 들썩들썩하는 얘기. 아, 맞다. 네. 그게 결국 생각이 나면 얘기를 해야 돼. 저 레토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하려다가 그냥. 우리 근데 예전에도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한번 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네네. 어쨌든 스파이더맨에서는 스파이더맨 그 다채로운 캐릭터들이 또 재밌는 게 전체적인 이미지는 그 4가지 색을 섞어서 색을 만드는 인쇄 기법 중에 도트로 이렇게 색 만드는 거 있잖아요. 밴데이 도트라고 하는데 그걸로 전체적인 영화가 꾸려져 있어서 되게 색깔이 이렇게 눈에 톡톡 튀는데 다른 캐릭터들, 다른 시대에서 온 다른 캐릭터들은 그 화풍에 맞춰서 그려져 있어요. 걔만. 그래서 애니메는 애니메처럼 그려져 있고 카툰은 근데 그런 것 같고, 같아요. 예고편만 봐도. 그런 게 되게 귀여워요. 귀엽고 뭐 물론 진퉁이라고 하면 웃기지만 주인공 피터 파커가 있는데 피터 파커는 또 다른 차원에서 오죠. 근데 그 피터 파커 같은 경우도 주인공 마일스하고 같은 화법으로 그려지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재밌어요. 그 사람은 이제 막 뱃살도 찌고 막 이런 피터 파커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공들여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진짜 몇 년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탄하며 나왔습니다. 저도 스파이더맨 보고 싶네요. 못 볼 것 같아요. 다음에 보면 되죠. 근데 좀 극장에서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 친구가 같이 봤는데 친구가 이거 눈 안 좋으신 분들은 보면 되게 눈에 부담 날 것 같다고. 저 눈 좀 안 좋은데. 네, 그러더라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네네네. 저는 또 하나 본 영화는 얼굴들이란 영화인데 촬영 감독님이 그분이시잖아요. 누구시죠? 미량 촬영 감독. 그래요? 네. 그건 몰랐네요. 그 영화 잘 모르는데 그 얘기만 들었어요. 저도 사실 잘 모르는 채로 그냥 뭐 시사회 이런 게 돼가지고 갔는데 다큐멘터리로 약간의 이름을 알리신 감독님의 첫 장편 데뷔작이더라고요. 이분의 다큐는 본 적이 없지만 약간 이 영화가 다큐 같은 느낌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왜냐면 되게 건조하고 어떤 이야기 줄기를 이으려는 노력 같은 거 별로 하지 않아요. 정말 그냥 가서 찍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실제로 이제 그 캐릭터들의 대화 같은 거나 그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는 공간들을 자세히 보면은 이 희미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인물들도 그렇게 많이 겹치지가 않아요. 근데 대신에 이상하게 좀 이 인물들이 사실은 같은 인물? 한 인물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구석이 좀 있고
저는 되게 흥미롭게 봤어요. 왜냐면 제목도 얼굴들이니까. 그쵸. 그 얼굴들이 되게 다 평범한데 뭐 엄청 눈에 띄는 얼굴들이 아닌데 그 사는 것도 되게 저는 이런 표현을 싫어하지만 되게 일상적인 삶을 살아요.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근데 그 평범하다는 말로는 좀 포섭되지 않는 삶을 어쨌든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고 이 영화에 좀 재밌었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제목이 얼굴들이잖아요. 근데 얼굴이 없는 사람이 딱 한 명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은 손만 잠깐 나오는데 약간 신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그게 엉뚱하면서도 재밌는. 왜 신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 주인공 중에 남자 한 명이 무슨 원래 다른 일을 하다가 그 사보 같은 거에 이제 편집 기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어서 취재를 다니는데 자기가 어떤 택배 기사를 취재를 한 거예요. 그 회사에다가 이런 내용을 싣고 싶다라고 했는데 하도 회사에서 컨펌을 안 해줘서 그 회사의 담당자를 찾아가요. 근데 그 담당자가 무슨 회사에서 이제 후원하는 문화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해서 그까지 가요. 미술관까지. 그래서 그 남자를 겨우 만나는데 그 남자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까지 이 영화가 사람을 잡는 걸 보면은 이 회사 담당자도 당연히 앵글 안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저 일부러 앵글 밖에서 이제 보여주는데 그 사람이 뭔가를 얘기하고 나서 뒤에 벽면 후경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줌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약간 하느님 그림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자세히 안 보이고 화질이 되게 구려져요. 줌인하면서. 근데 어쨌든 약간 예수의 그림 같은 게. 화질이 구려지는 거예요? 그냥 포커스가 나가는 거예요? 포커스가 나가는 건가? 모르겠어요.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고 자글자글해지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느낌상.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네가 취재한 택배 기사는 우리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른 것 같아. 그럼 어떤 걸 원하는지 조금이라도 알려달라라고 했더니 그거는 뭐 기선 씨가 더 잘하실 것 같은데요. 막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기선 씨 예전에 뭐 선생님 하셨었죠. 그걸 어떻게 했더니 그건 뭐 누구한테 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때 가르쳤던 그 학생 찾아가 보는 거 어때요? 이렇게 얘기해요. 걔는 어떻게 하세요? 막 이런 건데 그런 점에서 그 사람이 취재하는 택배 기사랑 그 예전 제자가 되게 닮게 생긴 것도 좀 재밌고 약간 어떻게 보면 홍상수스러움이 있겠죠. 당연히 있는데 막 예를 들면 주인공의 전 여자친구인지 아는지 헤어진 그 김세벽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했던 말을 다른 캐릭터가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인데 그런 게 사실은 되게 퍼즐 같기도 하지만 실상을 뜯어보면 그냥 되게 표면적인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재밌어요. 그 골목 사이에 골목을 막 이렇게 가는 장면들이 많은데 있다고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가본 적은 없는 그런 공간? 그런 느낌이에요, 영화가. 그래서 저는 좀 재밌었고 제가 또 재밌어가지고 그냥 왓챠에 봤는데 엄청 평점 테러에 시달리고 계셔가지고 왜요? 그냥 좀 이야기가 없죠. 그러니까 큰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따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없고 그냥 일반적인 상업 영화의 그런 서사가 불굴에 없기 때문에 영웅을 한 명 넣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역경을 막 견디고 어떻게든 취재를 하고 근데 사실 그 이야기가 재밌거든요. 뭐 예를 들면 여자분은 이제 퇴사를 하고 엄마 식당 일에 뛰어들어서 그 식당을 좀 젊은 감성으로 바꿔보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그리고 잘 안 되죠. 보통 잘 안 되죠. 그렇죠. 뭐 수리를 하려니까 막 여기 배관이 없어서 힘든데 뭐 이런 게 있고 축구부인 소년이 수업도 다 빠지고 축구만 하는데 대학 갈 실력은 안 돼서 그냥 생활체육 선생님으로 동네에서 풋살 가르치고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재밌어요. 저는 재밌더라고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라고. 네. 그분 촬영 좋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가지고 궁금하긴 했는데 바빠가지고 또 밤 시간에 또 네, 쉽지 않잖아요. 제가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시간 맞추기가 너무 어렵네. 12시에 볼 수 있는 영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잖아요. 선택지가 많지 네. 않죠. 끝인가요? 네. 저는 가장 최근으로 들어가면은 일단 극한 직업을 봤습니다. 네. 어떤가요? 저는 꽁트식으로 중간중간 재밌는 부분 같은 게 있어요. 이 영화 자체가 웃기는데 모든 초점이 가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근데 저랑은 취향이 살짝 맞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재밌는 부분이 좀 있고요.
뭐 그거는 예고편 같은 거 보시면은 다들 뭐 어떤 부분인지 아실 것 같아요. 뭐 이 이야기 자체가 사실은 그거잖아요. 그 잠복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잠복 수사를 하다 보니까 치킨집을 인수해가지고 연막을 쳤는데 네? 치킨이 잘 되는 네네네 그 얘기죠. 사실 그러니까, 우디 앨런 영화에 그게 있잖아요. 그 스몰 타임 크룩스라고 은행 강도를 하려고 땅을 파는데 땅을 팔려고 가게를 낸 거예요. 지하에선 땅을 파고 가게에선 쿠키를 파는데 쿠키가 너무 잘 팔려가지고 부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네네네. 그런 그 뜻밖의 의외의 상황으로 원래 일이 꼬이는 거는 뭐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그 치킨 대한민국에서의 치킨이라는 거에 일단 기본 초점을 맞췄고 그 소상공인의 그 극한 직업이란 제목이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죠. 자영업자인 건가요? 극한 그쵸? 직업은? 네. 형사도 극한 직업일 수 있겠지만 사실 실제로 극한 직업인 거는 그 자영업자적인 면이 있는데 그걸 노리고 쓴 제목인데 사실 영화 자체는 웃기려는 노력이 전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코멘트는 많이 하지 않아요. 많이 할 이유가 없죠 사실은. 사실 그리고 잠복 수사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월세 걱정 같은 거는 하지 않지 않을까요? 아니요 해요. 하나요? 네. 왜냐면은 이게 뭐 건물주랑도 싸우고 막 그러나요? 뭐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안 그럼. 나오는데요. 네. 이게 뭐 퇴직금 같은 거 로 이제 뭐 계약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미 경찰 내에서도 그 지원을 받는 팀이 아니라 해체 위기에 있는 팀이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뭐 그냥 재밌게 볼 수 있는 코미디 영화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이야기가 제 취향으로만 얘기하자면 너무 말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코미디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이야라고 하면은 전혀 아니지만 네네. 무슨 제 취향으로는 아니 어차피 웃기려고 작정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봉합을 굳이 시킬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물론 이게 상업 영화로서 당연히 봉합을 시켜야 되죠. 그렇죠. 근데 어차피 웃기는 게 중요한 거면은 정말 배가 산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중간 넘어가면은 산으로 가던 배를 어떻게든 틀어가지고 다시 서울로 보낸다는 거죠. 갈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 점이 저는 좀 그런 면이 있군요. 근데 뭐 사실 그건 상업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쵸. 안 네. 그러면 또 엄청 네. 후기에다가 쓴다고. 이 네. 떡밥을 왜 해소를 안 하냐. 이건 어떻게 된 거냐. 태생적인 한계라서 그 점이 뭐 잘못이다라고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취향상 취향상 아쉬웠다. 네네 아쉬웠다. 그래서 그냥 앞부분에 좀 재밌다가 말았다. 저는 그렇군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영화 본 거는 잠시만요. 네. 글래스? 아 맞다. 봤어요? 네네 글래스를 봤어요. 찍었는데. 하고 있는 것 중에 찍었는데.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M 나이트 샤말란의 언브레이커블과 23 아이덴티티. 우리나라 제목은 23 아이덴티티고 원제는 스플릿.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미국 관객이나 한국 관객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죠. 사실은 지금 영화파는 히어로 영화의 세상이잖아요. 미국이 이제 미국 박스오피스가 성장했다고 그러는데 까보니까 다 디즈니가 올린 어벤져스랑 블랙팬서 때문에 올라간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신과 함께가 올라간 거고 그 흐름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그런 거죠. 이치죠, 이치. 네, 그쵸, 이치 같은 거죠. 이제 그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벤져스 같은 거는 극장에서 보고 딴 거는 넷플릭스로 보면 되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케일이 있는 네. 블록버스터가 극장이 이제 그런 보헤미안 용도로 랩소디도 사실 사용되는 마찬가지고요. 사운드 막 콘서트 영화 이런 거 어쨌든 그런 현상 안에서 글래스 같은 영화는 이 뭐 대단한 능력자들이 아니잖아요. 날아다니고 막 이러지 못하죠.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명은 그냥 안 다치는 거고 힘 센 거고 힘이 센 그냥 거죠. 철사를 사실은 다이하드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새 파이프를 구부릴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세다. 좀 남들보다 좀 빠르다. 아니면은 이중인격. 이건 뭐 순전히 이제 맥어보이가 연기로 다 커버해야 되는. 다중인격이죠. 그렇죠. 다중인격. 이건 맥어보이가 순전히 연기로 커버해야 되는. 사실 연기력이 초능력이 있는 부분.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글래스 박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똑똑하다. 네, 똑똑하죠. 하지만 엄청난 디스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 히어로는 뭐랄까 굉장히 리얼리스틱한 히어로죠. 사실은 이 슈퍼내추럴한 영역에 있지만 멋있다고 말하기에는 쉽지 않은 인물들이 영웅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고 배트맨 같은 부자도 아니고 헐크 같이 막
변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또 굉장한 과학기술 뭐 이런 아이언맨 같은 것도 그쵸. 아니고 옷이라고 해봐야 사실은 비옷 같은 거 입어서 덩체를 감추는 이름 뭐지? 브루스 윌리스와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을 내보이는 제임스 맥어보이 그리고 이제 뭐 클래스 박수 휠체어 타고 다니는 클래스 이렇게 있는 거라서 이 히어로물을 기대하고 사는 관객을 사실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영화고 저는 언브레이커블밖에 못 봤는데 3편 중에 언브레이커블도 사실은 히어로물이라기에는 시작하면서 끝나잖아요. 네네. 영화가. 네. 그렇기 때문에 히어로물을 기대했던 관객들이 되게 뭐지? 했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히어로물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는 히어로물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영화에 좀 가깝기 때문에 관객들이 좋아하기 힘든 점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언브레이커블 같은 경우는 워낙 옛날에 나왔으니까 사실은 그때는 지금처럼 히어로 그쵸. 세상이 되기 전이죠. 전이었고 왜 슈퍼히어로 이런 단어가 유행하지도 않았던 시절이니까. 네, 그냥 우리가 슈퍼맨이랑 배트맨 정도로 알고 있던 시대의 산물이고 그래서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영화예요.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기 좀 힘들 것 같고 결국에는 똑같아요. 사실 언브레이커블이랑 언브레이커블도 자신이 영웅일까?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도 처음에는 당연히 영웅물이었으면 이 세 명이서 싸우는 얘기 3파전 글래스 박사가 막 엄청난 계획을 짜고 막 브루스 윌리스가 막 다 맞으면서도 어떻게든 고난을 이겨내고 맥어보이가 막 성격 바꿔가고 벽 타가면 어쨌든 간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나마 보여주는 게 벽 타는 거니까 벽 타가면서 액션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영화는 시작하자마자 잡히고 그 다음에 박사가 한 명 와가지고 너네가 그냥 좀 특출난 능력이 있는데 그건 슈퍼히어로라고 불릴 만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네가 맞았는데 총 맞았는데 살아있었던 거는 그 총이 오래됐고 녹슬었고 사실은 뭐 불발탄에 가까운 거를 그냥 맞아서 그냥 그 정도 다치고 넘어간 거고 그 쇠창살은 오래돼서 네가 구부릴 수 있었던 거고 논리적으로 다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의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갔네요. 그쵸. 그러니까 뭐 스포일러를 하자면은 결국 이 세 명 다 죽어요. 영화 끝날 때. 네. 세 명 다 죽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히어로 영화를 기대하고 본 관객의 느낌 배신감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히어로 다 죽었어. 그래서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사실 명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히어로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있다는 느낌밖에 안 들고 근데 과연 그게 어떤 코멘트일까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그렇게 판단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흥미로운데 이 M. 나이트 샤말란이 워낙 그런 데 관심이 없다 보니까 서사 그렇게 재밌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막 또 보고 싶을 정도의 욕구를 자극시켜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게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게 다 식스센스 때부터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때 너무 대박을 쳤구나. 반전으로. 그것 때문에 나이트 샤말란은 훨씬 더 저주에 걸렸어.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보면은 잘 짚어내는 지점이 있거든요. 영화를 만들 때. 근데 그놈의 반전 때문에 무리한 시도를 한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저는 있어가지고 되게 샤말란은 되게 아쉬운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식센스가 그렇게 성공만 안 했어도 나중에 더 괜찮은 영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뭐 물론 이거는 뭐 제 지극히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그래서 그냥 아쉽더라고요. 좀만 더 잘했으면 괜찮은 영화가 됐을 것 같은데 그냥 좀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나쁜 영화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데 더 좋을 여지가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아쉬웠고 근데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이 명확한 대비들은 확실히 어쨌든 재밌는 점이 있어요. 이 뭐 클래스와 그 언브레이커블도 사실 굉장한 데뷔를 이룬 사람이잖아요. 뭐 선악의 백인의 흑인의 그 다음에 안 다치는 사람과 너무나 쉽게 다치는 유리 같은 사람. 유리 멘탈을 가진 근데 아이입니다. 근데 결국엔 그 유리라든지 이 스플릿에서의 그 깨지는 이미지와 이 저 사람의 뭐 여러 가지 인격들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인격 다중 인격자와 그리고 또 슈퍼히어로를 세상에 증명하고 싶어하는 글래스라는 사람이 있고 순전히 이제 배트맨처럼 음지에서 그냥 착한 일을 하면서 살려고 하는 자신을 숨기려는 사람도 있고 그러한 대조들이 만들어내는
갈래가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좋았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안 좋았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좀 볼만한 구석이 있었다. 근데 뭐 볼만한 구석은 있죠. 볼만한 구석은 있고 근데 뭐 볼만한 구석은 있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볼만한 구석이 있냐, 웬만한 영화는 다 볼만한 구석이 있어요. 사실은 나쁜 영화도 볼만한 구석이 있고 근데 이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좋은데 좋을만 하면은 이 감흥을 시키는 면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롤러코스터, 저한테 좀 롤러코스터 같은 영화였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라고 가는 그래서 한 영화에서 온탕과 냉탕을 경험하면서 모공을 조이는 그런 경험을 하셨네요. 네, 그랬고요. 또 다른 영화로 생각을 하자면은 이제 끝났나? 끝났을 것 같네요. 그 서울 아트 시네마에서 그 베니스 인 서울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아르마딜로의 예언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 영화는 베니스 오리존티 부문에서 이제 상영을 했던 영화고 자폐적인 주인공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아르마딜로가 친구로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아르마딜로는 이야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면 하지만 실질적인 이야기는 어렸을 때 사랑하던 소녀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계기로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는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이제 자신이 세상 밖으로 결국엔 마지막에 나가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뭐 예언을 하나요? 모르겠어요. 아르마딜로의 예언이 뭐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요. 근데 이제 아르마딜로 자체가 어쨌든 간에 이 친구가 이 주인공이 자폐적이라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냥 어린 시절 친구가 계속 그냥 안 없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흔히 서양인들이 말하는 그 뭐지? 이미지너리 프렌드. 네, 그렇죠. 그 상상 친구인 거고 그 상상 친구가 하는 역할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그 기억에 관련된 부분이 훨씬 큰 영화예요. 어쨌든 간에 자신이 사랑하던 소녀의 죽음을 통해서 과거의 자신의 생각들 일종의 초심으로 돌아가면서 세상으로 나가는 이 서사가 이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자폐적인 이야기는 아닌가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래픽 노블이나 만화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자폐적인 이야기로 자폐적인 성향의 주인공이 세상으로 나가는 결국에는 하지만 진짜 나갔을까? 이렇게 되는 혹은 그렇게 나가면은 결국 깨져서 다시 글래스로 다시 돌아오겠지 라는 생각이 드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재밌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게 봤었고요. 또 다른 영화로는 이번에 형광모자가 보셨다고 얘기했던 영화인데 셔커스를 봤어요. 저는 뭐 형광모자가 얘기한 것에 공감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었다면은 첫 번째로는 이 영화에서 제일 재밌는 사람은 어쨌든 그 필름 조지잖아요. 조지인가? 이름은 조지 맞나? 어쨌든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압도적으로 재밌는 사람이고 사실은 그 나머지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 그쵸. 사기당한 평범한 사람들이죠. 물론 이제 그 사람들도 뭐 재밌는 구석이 초반엔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인 것처럼 시작했는데 갈수록 이제 조지로 넘어가잖아요. 그 처음에는 근데 가작 친구와 그런 거죠. 그네들은 이제 사실은 좀 특별하다면 특별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평범함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 가까운 것 같고 그 조지라는 사람이 이제 특별한 인물인데 저는 좀 의아했던 게 왜 이 사람들이 조지를 그렇게 생각하지?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다큐멘터리를 볼 때. 이 영화의 인물들이 그 사람은 그 조지는 아마 뭐 이 필름을 없애버리고 뭐 신나 있겠죠. 우리를 놀리는 게 재밌었겠죠. 이런 식으로의 평을 그 영화에서 인물들이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게 지나서 회상이면 오히려 더 객관적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그게 너무나 충격이라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근데 저는 그게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같이 영화를 만들었었는데 그게 뭐 조지가 되게 별거 안 하고 감독질만 했던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그게 그렇게 될 리가 없거든요. 그 인물들의 증언으로만 봐도 그랬을 것 같지 않고 그 인물이 그 영화에 애정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처음엔 안 하다 나중에 그게 이야기에서 생기잖아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랑했던 것 같다고. 근데 그게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전개가. 근데 제 생각에는 18살, 19살에 그런 상처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보지 않고 덮고 지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가 갔던 것 같아요. 저는 18살, 19살에도 저는 그게 좀 납득이 어쨌든 안 갔어요. 근데 엄청난 배신처럼 느껴질 것 같은데 나는. 엄청난 배신처럼 느껴지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 사람이 정말 온전히 걔네들한테 사기를 치고 아무런 만들 그 영화 의도 자체가 없었던 애정 없이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었고, 물론 그 조지라는 사람이 확실히 좀 특이하고 못된 열등 그러니까 의식이 있었던 것 같죠. 그것도 사실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피해자들만 찾아가서 그런가? 왜냐면은 얼핏 보기엔 되게 좋은 선생님이거든요. 저는 이 사람들 얘기만 놓고 봐도 되게 좋은 선생님이고 뭐 거기서 이제 조지에 대해서 어쨌든 쇼킹했던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뭐 다른 영화에서 따왔던 이 아이디어로 얘기했던 것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얘기하는데 뭐 그 정도는 그냥 그게 뭐 그렇게 따라 한 건가 싶기도 하고, 저는 지금 그네들이 어쨌든 영화 일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뭐 직간접적으로나마 그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엔 되게 좋은 영화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 거예요. 물론 조지라는 사람은 되게 문제적인 사람이고 당연히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아닌데 납득이 좀 안 되는 면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조지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오는 사람이 되게 제한적인 거예요. 특히나 가장 친했던 그 3명의 여자 메이커들이 이제 주가 돼서 이제 얘기를 나누잖아요. 근데 분명히 거기에 등장했던 등장인물이라든지 스텝이라든지 되게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그 영화 안에 담겨 있었을 텐데 자기들은 자기가 핵심 크루라고 말하지만 핵심 크루가 3명일 수도 없고 뭐 물론 조지까지 해서 뭐 4명의 핵심 크루라서 만들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크루에 가까운 인물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텐데 그들의 존재가 완전하게 거의 지워지다시피 조금씩 나오지 않나요? 조금씩 나오는데 너무 안 나오죠 사실은.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없어요 이 영화에는. 그래서 그들을 잊고 마치 그냥 이 영화가 자기들이 만든 영화가 4명이서 조지까지 포함해서 한 4명이서 만든 영화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 거기서 재밌는 건 그거였어요. 이 중에 한 명이 그 핵심 크루였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너 완전 쌍년이었다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진짜 근데 이 감독이 좀 쌍년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바로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실제로 그랬을 것 같아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보통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너 내 영화에 같이 했었나?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단 좀 재밌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감독이 조지랑 되게 비슷한 사람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영화를 보면서 둘이 진짜 잘 맞았을 수도 있겠는데 영혼의 동반자.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재밌게 봤는데 뭔가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네,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특히나 왜 조지가 이 영화를 그냥 자기네들 놀리려고 한다고 생각하지는 거는 전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근데 만약에 정말 조지가 놀리려고 했으면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장난에 미친 사람. 그래놓고 그 많은 필름을 다 들고 이사를 다녀 자꾸. 그냥 그래서 이 셔커스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는 결국에는 조지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는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 조지라는 부분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뭐 힙하고 재밌긴 한데 영화 그렇게 만드는 아이들이 자기들이 이제 싱가포르에서 소수였다고 얘기하지만 뭐 사실은 그거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거기 자체가 동네가 작으니까 드물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자기네 산업으로서 영화를 갖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네들의 이야기는 재밌긴 하지만 찾아보면은 나라마다 몇 개씩은 있을 만한 이야기인데 그들이 결국에는 조지를 만났다는 게 재밌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조지에 대해서 자꾸 항변해 주시는 거는 걔네는 조지를 만났기 때문에 결국 영화를 찍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들이 별로 부인했다고 생각 들진 않아요. 영화를 통해서. 저도 부인했다고 그거를 부인했다고 생각하는 건 저도 아닌데 굉장히 조지에 대해서 너무 아무런 애정 없이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또 본 지가 좀 됐지만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왜 도대체 필름을 주지 않는 건지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이 사람이
약간 이상했다는 표현보다는 좀 수상적인 구석이 있었다라는 걸로 약간 이상한 장면, 갑자기 없는 장면을 막 몇 시간 동안 촬영을 하고 뭐 갑자기 안 찍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냥 진짜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리고 20년 지나서 어떻게 더 이해를 하겠어요, 그 이상으로. 왜요? 그들이 사로잡히는 과거잖아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뭐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고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 어쨌든 차이가 있으니까 저도 어쨌든 나였다면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다 보니까 뭐 그 사람들은 나랑 뭐 스타일이 좀 다르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 사람들이 뭐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는 뭐 그냥 완전히 드러나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조지에 대해서 어쨌든 묘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반감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뭐 인터뷰 같은 거 보면은 얼마나 내가 바보 같아 보였을까 뭐 이런 식의 대사들이 다수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지가 놀려먹고 있다는 걸 굉장히 전제로 한 인터뷰들이 좀 많거든요. 원수지만 그냥 원수가 아니잖아요. 동지였다가 알 수 없는 이유를 계기로 이 사람이 더 이상 그 영화를 진행하지 않았고 그래서 원수 같은 사이가 된 거잖아요, 사실은. 애증의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의 보여주는 것들이 저는 그렇게 깊어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그게 뭔가 너무 오래돼서 정말 기억도 안 나는 일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은 뭐 인터뷰를 하면서도 그냥 가볍게 그냥 뭐 이제 이런 걸까지 하고 그래 그러면서 가볍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그랬다면 뭐 그거 나름대로 좀 이상한 거고 그거는 좀 의아했던 것 같아요. 전 보면서 인터뷰를 물론 이제 다 미리 준비를 많이 하고 얘기를 하고 촬영을 하긴 했겠지만 보통의 다큐멘터리는 이렇게 퍼스널한 관계가 있는 인터뷰이들을 쓸 때는 되게 여러 번 이제 인터뷰를 했을 것 같은데 한 자리에 앉아서 그냥 다 했고 그것만 썼잖아요. 네네네. 그런 건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감독이 약간 그럴 것 같아요. 숨기는 게 있어? 그러니까 숨기는 게 있다는 거는 뭐 그냥 모르겠는 건데 그냥 숨기는 게 그러니까 그 이유를 찾다 보니까 뭔가 숨기는 게 있나 싶기도 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게 뭐 정말 대단한 비밀을 숨긴다기보다는 그냥 보여주고 싶지 않은 면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의문스러운 점이 좀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저에게는 약간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필름을 훔쳐가서 되게 분했겠지만 사실은 지금 와서 차라리 잘 된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은 좀 그거는 맞죠. 들더라고요. 네. 지금 와서 차라리 잘 된 일이었던 것도 맞을 수 있고 그건 모르는 거지만 물론 이제 우리가 뒤늦게 찾아서 이제 보게 된 그 필름 되게 귀엽고 뭔가 궁금하긴 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뭔가 결국 이제 결과물을 놓고 이게 되게 평범했을 때의 그 상실감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걸 이제 없애준 거죠.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거를 바라보고 갈 수 있게 해준 거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한이 안 풀려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근처에서 서성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쵸.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조지는 큰 그림을 그렸다. 빅픽처. 뭐 이거는 반쯤 농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조지라는 사람이 저도 이해는 안 가더라고요. 정말 어떤 거였을지.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영화를 볼 때 중간에 들었던 생각은 그거였어요. 아, 저 사람은 그냥 찍는 과정 자체가 즐거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과정이 그 사람의 의미가 있고 그 결과물은 그냥 기념 같은 거였을 수 있고 그래서 해야지 하는데 결국에는 그냥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그게 영화 자체를 만들어야겠다는 목적의식이 크지 않았다면은 물론 자기는 만들 때는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영화를 찍고 나면 사실 알거든요. 달려 들어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제 보통 어기적 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기적 하지 않았을까. 게다가 필름이고 거기서 당연히 자기네들이 유일한 영화였다고 얘기할 정도면은 하기도 쉽지 않았겠죠. 그 조지가 노력을 해도
사실은. 근데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허세가 있는 사람이고 다 돼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알아봤겠죠. 알아봤는데 쉽지 않거나 돈이 많이 들거나 또 너무나 일이 많으니까 다음에 해야지 무슨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자꾸 핑계를 만들어서 미뤄졌다가 그냥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나면은 1, 2년은 그렇게 훅 가고 그 다음에는 동력이 떨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냥 보관을 했던 건데 어쨌든 이 셔커스는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재밌어요. 맞아요. 여기까지 하죠. 네. 저는 넷플릭스로는 몇 개 더 봤는데 다 그냥 별로였고 좀 재밌었던 거 하나가 그 파이어 페스티벌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만든 건데 제목이 뭐예요? 파이어입니다. 파이어? FYR인데 뭔지 알겠다. 네. 근데 이게 동시에 훌루에서 제작한 다큐랑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다큐가 동시에 나와가지고 약간의 이슈가 됐었어요. 지난주에. 이게 파이어 페스티벌은 2017년에 어떤 이제 젊은 사업가가 자룰과 함께 설립한 페스티벌인데 버하마 섬에서 엄청 무인도에서 엄청 럭셔리하게 일주일인지 2주일인지를 즐길 수 있는 뮤직 페스티벌 기획을 해서 판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미친 듯이 또 샀어요. 일생일대의 기회다. 왜냐면 프로모션 비디오를 굉장히 가고 싶게 찍었거든요. 막 예쁜 모델들이 막 술 가지고 파티하고 요트 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실제로는 아무도 음악 페스티벌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게 얼만큼의 준비에 얼만큼의 돈이 들어갈지도 모른 채 티켓을 판매를 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돈도 당연히 모자랐고 그럼 시간도 대단한... 당연히 모자랐고 그래서 이 자룰은 사실 저는 그런 사람들 존경합니다. 사실 그걸 다 보고 나면 이 사람은 뭐였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되게 대단한 면이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는 그 다른 사업을 하던 돈을 막 잘못 끌어다 쓰고 그러니까 약간 사업 운영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투자자들을 속인 죄나 이런 게 있어서 결국은 징역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 파이어 페스티벌은 결국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열렸고 징역까지 살아. 그 비행기를 타고 간 사람들이 딱 섬에 도착했는데 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들도 당연히 다 취소를 했고 왜냐면 제대로 부킹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 수많은 몇백 명의 사람들이 그냥 섬에서 나갈 비행기를 구할 때까지 하루든 이틀이든 계속 잡혀 있었던 거죠. 대박이다. 미친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용기 있다. 그쵸. 그래서 하루 전까지도 아직 우리 취소할 수 있어라고 하는 스태프들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이 스태프들이 인터뷰한 거를 사실 그대로 믿어도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루 전이 되면은 해야지. 사람이 기분이 네. 그래 뭐 때봐야 죽기밖에 더 안 했어? 라는 마인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미 이것도 너무 늦었다? 개인적인 성향인지 모르겠는데 그쯤 되면은 그래 다음 어디 한번 하면서 진행하고 싶은 욕구가 사람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많은 그 스태프들 인터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이때 이상했고 이때 이런 조언을 했지만 무시당했다 이런 식의 증언을 많이 하는데 저는 훌루 거는 못 봤고 이게 약간 건드리고 있는 것 중에 좀 재밌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송이라고 표현하기 좀 웃기지만 어쨌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경험이 없는 백인 남자들이 와가지고 이 버하마 로컬들을 거의 착취하다시피 했어요. 그런 부분도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인스타로 퍼진 그 아무것도 실체가 없지만 진짜 대단한 것처럼 부풀려지는 그 프로모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어서 약간 재밌고 그냥 이제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보기엔 재밌어요. 다큐멘터리로서는 좀 덜 재밌지만 이 사건 자체를 전 잘 몰랐던 입장에서는 재밌었고 사실 뭐 와이즈몬이나 몇 명 제외하고는 사실 요즘 다큐멘터리는 다 그런 흥미 소재 싸움이죠. 그것도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광인이거나 빌런이거나 히어로 셋 중에 하나를 맞아요. 찾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1부는 오늘 좀 길게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또 갑자기 넷플릭스 영화 얘기하니까 넷플릭스 얘기하고 싶은데 그만하고 네. 제지당했어. 뭐 예를 들면은 또 하시려고요? 네. 아니에요. 그만할게요. 그냥 요즘 또 킹덤이 화제라서 좀 보셨어요? 저는 안 봤죠. 저희는 그러면 2부에서 가버나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 할 영화 얘기 안 했다. 저희 다음 주에는 콜드워 할까요? 콜드워 합시다.
그러면은 저희는 2부로 2부에서 가보남으로 돌아오고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콜드워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